오늘은 유학할 나라를 어떻게 고르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좀 조사도 해보고 가긴 하실 텐데 대부분은 그냥 유학원이 하는 말 따라 가실 거고 아마 잘 모르는 상태로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가야 되고. 이제 그나마 한국 같은 경우면은 한번 캠퍼스도 볼 수 있고 뭐 설명회도 들을 수 있고 한데 외국 가면은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가서 만족도가 떨어진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뭐 각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나라를 고르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처음에 미술, 뭐 패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술이나 패션은 제가 보기에 영국은 상당히 좋은 편 같고요. 좋은 대학도 많은 것 같아요. UAL, University of Arts London, 그거랑 RCA, Royal College of Art 두 개가 크게 있고요. 미술을 하려면 보통 그 두 군데로 가는데 아니면 옥스퍼드도 있기는 한데 옥스퍼드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옥스퍼드 미대를 대부분 안 가죠,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는 패션으로 유명해요. 그 제가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가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그 UAL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 근데 그분들이 거기는 사실 자기가 만족도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근데 요즘에 웨스트민스터가 좋다고 들었다. 우리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웨스트민스터에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센트럴 마틴이 그게 네임 밸류가 있죠, 확실히. 아직 네임 밸류가 있는 데는 맞는데 그거 빼고는 거의 없나 봐요. 되게 유학생도 많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너무 건성이고 막 못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의외로 하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졸업생이 자꾸 빠져가지고 막 졸업할 때 한 20명, 10명밖에 없는 데도 있다고. 1학년 땐 사람이 많다가 점점 3학년 때 없어진대요, 사람이.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빡세구나. 그리고 뭐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 해도 학교에서 서포트를 하나도 안 해준대요. 센트럴 세인트 마틴은. 어쨌든 영국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미술 같은 거는 잘하는 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수님들이 되게 착해요. 되게 일부러 트집 잡아서 뭐라 하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대에 가면은 괜히 막 트집 잡고 막 뭐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패션 이런 거 아니면은 미술 같은 거는 선생님들이 되게 차분하시다.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것만 빼면은 사실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방금 잉글랜드만 얘기했는데 스코틀랜드에도 글라스고 School of Art였나? 그런 데가 있어요. 유명한데. 거기도 좀 좋은 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이제 4년이고. 그래서 장점은 교수들이 친절하다. 좀 트집 잡지 않고 좀 평화로운 분위기로 공부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돈이 엄청 많이 든다. 미술은 장학금 이런 것도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잣집 아니면은 영국 미술 유학 가기 힘들어요. 1년에 3천만 원 학비로 들고 그다음에 1천만 원 정도 기숙사비로 드니까 막 4천 그리고 생활비까지 하면 5천 들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국은 또 유명한 게 법학도 조금 유명해요. LSE 이런 데는 어, LSE 이런 데도 법이 되게 유명하고 브리스톨도 법이 유명했던 것 같고 옥스퍼드 법이 유명해요. 근데 다른 데는 제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영국이 법 학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제 문제점은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EU를 탈퇴해서 EU 법을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걸 굳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아마 배우기가 조금 힘들 거고 나중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법 학위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계 회사에 가려면은 그나마
그런 뭐 유럽 법 이런 거에 배경 있는 사람이 좋을 텐데 영국에서 법을 배우면은 거의 영국 법밖에 안 배우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EU 법을 안 배우는 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것도 사실 영국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은 게 영국에 큰 은행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파이낸스, 그 경제 같은 거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금융 공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국에는 네트워크도 좀 크고 하니까 금융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영국에서. 근데 이제 단점은 그게 있어요. 한국인이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융을 영국에서 공부를 해도 취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금융권은 아시아계로 따지면 인도나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다른 나라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수 과학. 영국이 순수 과학도 좀 유명한 걸로 알거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과학이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는 문과가 유명하고 케임브리지는 이과가 유명해요. 그리고 ICL, Imperial College London, 거기도 되게 과학, 엔지니어링 이런 데로 유명한 데고요. 브리스톨도 그 Aerospace Engineering? 뭐라 해야 되죠? 항공공학? 그런 게 좀 유명한 데고요. 어, 캔터버리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아니구나 크랜필드 크랜필드라고 그 석사 학위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의외로 뭐 공학 그런 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고 코벤트리도 코벤트리는 사실 약간 엔지니어링 이런 느낌? 코벤트리는 랭킹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도시 자체가 차 공장이 많았던 그런 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그런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코벤트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미술 얘기하면서 영화 얘기를 안 했는데 영국이 영화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면은 만족도가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추천 안 하는 거는 음악, 뭐 음악이 영국이 유명하긴 한데 음악 교육 수준을 따지면 차라리 그냥 한국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은 진짜 네임밸류로 할 거 아니면 음악을 영국 유학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빼고 다른 나라들을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많이 좀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패션을 공부하려면 프랑스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프랑스에 유명한 패션 브랜드 많고 좋은 패션 학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 건축 이런 걸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랑스가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게 나아요. 이게 미술 같은 경우는 나라 분위기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 스타일이 있어도 그 나라에서 배우고 하다 보면은 스타일이 변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패션 매거진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 영국 사람이구나. 졸업 작품만 봐도 이거 영국 거구나. 막 이런 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스타일이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가기 전에 좀 자기 스타일이 어떤 걸 원하나 그런 걸 좀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은 좀 되게 키치하고 약간 특이하고 좀 통통 튀고 실험적이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좀 무난한 걸 좋아해요. 프랑스는 그렇게 막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입을 수 있을 만한 거, 정장 같은 거, 그렇게 실험적이지 않은 거,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막 진짜로 패션으로 아트를 하고 싶다, 이러면 영국을 가시는 게 맞고, 난 그냥 양장복 이런 거 만드는 거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프랑스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가 의외로 유명한 게 애니메이션이랑 만화. 프랑스가 전 세계 3인가 무슨 아시아 웹툰을 보는 순위 그런 게 있었는데 전 세계 3인가 그래요, 프랑스가. 그만큼 만화를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풍자 만화도 많이 그리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문화적으로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애니메이션 아케인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프랑스 스튜디오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미적으로 되게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 프랑스 스튜디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 있는 애니메이션, 만화 막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싶다. 사실 한국에선 애니메이션계가 완전 죽었잖아요. 만화계도 그냥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으시면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국제 관계학 이런 것도 프랑스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앙스포나 뭐 소르본이나 그런 데 유명한 데에서 국제 관계학 한번 공부하면은 공공기관, 약간 UN 이런 데 취직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데 가는 애들은 그렇게 루트를 밟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법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은 EU의 거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EU 법을 진짜 중점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프랑스 법도 공부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EU 쪽으로 좀 나가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금융권도 괜찮긴 한데 사실 이건 한국인한테 추천하기 좀 그런 게, 프랑스 금융권은 아랍인이 다 잡고 있거든요. 막 북아프리카, 아랍 이런 쪽 애들이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도 한국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프랑스의 가장 큰 단점은 프랑스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남들하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적당히 어눌하게 하면 안 될걸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도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프랑스 사람들 느낌은 약간 좀 밝고, 근데 머리에 든 게 없고, 좀 천진난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 아니면 되게 막, 난 멋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진지한 척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약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천진난만한 사람 아니면은 진지충,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쓸데없이 토론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좀 놀고 즐기는 게 좋다, 그러면은 프랑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프랑스 애들은 그냥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담배는 진짜 많이 피워요. 프랑스 젊은 애들 담배 진짜 대부분 핀다 보시면 되거든요. 반 이상이 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본인이 이제 담배 피시면 프랑스는 천국이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베이프, 그 전자담배 같은 걸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독일.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학 이런 게 유명하죠. 아무래도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학 같은 걸 공부하려면은 독일에서 공부해서 독일 제약회사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건축. 독일은 사실 순수미술에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독일 아티스트 아는 분 누가 있으세요? 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만큼 별로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건축에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걔네가 되게 막 실용성 이런 거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건축 공부하려면 독일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의 장점은 일단 학비가 많이 안 든다는 거고, 그리고 법이나 국제관계학도 독일 같은 경우는 EU에 많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중점으로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독일이 많이 특화돼 있어서, 그 독일은 수도가 크긴 하지만 다른 작은 도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도시가 특화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독일 자동차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공학 같은 걸로 많이 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공부하려면 독일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단점은 이제 독일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은 프랑스보다 심해요. 영어를 진짜 거의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영어가 의미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파리 같은 데는 그래도 영어를 좀 쓰는 데가 많은데, 독일은 진짜 영어를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이건 좀 유념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국 날씨 안 좋다고 하지만 독일 날씨도 어마무시하게 안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의 멘탈에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화사하던 사람도 독일 갔다 오면은 막 우중충해서 오고 그래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퍽퍽해요. 독일 빵 먹어보셨죠? 그것처럼 독일 사람들 성격이 퍽퍽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되게 무뚝뚝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무조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 적응이 되신 분이면은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네는 약간, 내가 너한테 왜 얘기를 해야 돼? 난 너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 그냥 가서 혼자 놀 건데? 왜 나한테 말 걸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독일 젊은 애들도 어마무시하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 애들은 그나마 생각의 깊이가 조금 있는데 독일 애들은 머리가 통통 빈 애들이 많은 것 같다. 진짜 죄송한데 제가 독일 애들 좀 만나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처음에는 약간 예의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왜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머리가 약간 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독일 젊은 애들은. 아, 그리고 요즘 독일이 극우화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길거리에 다닐 때 안전하실진 잘 모르겠네요. 사실 영국도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닌데 영국은 독일보다 훨씬 좌파거든요. 근데 독일도 예전엔 좌파였는데 점점 이제 극우화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 취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독일 유학은 좋은 거고, 독일에 취업할 생각이 없는데 독일 유학을 간다? 그럼 가지 마세요. 독일에 굳이 왜 가요? 나중에 무슨 독일 회사 취직할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그 한 나라를 선택하면 그냥 거기에 묶여요. 사람이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취직하실 생각 아니면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사실 미술이 좀 유명해요. 유명한 화가들도 많고, 네덜란드 분위기 자체가, 근데 저는 진짜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 화풍도 나라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어쨌든 미술이 좀 발전한 나라예요. 일러스트, 이런 거 공부하실 거면 네덜란드 좋을 것 같고요. 순수 미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덜란드도 만만치 않게 학비가 비싸요, 외국인한테.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유념하고 가시고, 건축도 유명해요, 네덜란드는. 독일, 네덜란드 이쪽이 건축이 유명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약간 감성이 조금 있어요. 네덜란드 감성이 있어요, 특유의. 약간 북유럽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건축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네덜란드 놀러 갔을 때 건물이 옛날 건물 말고 최근 건물이 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와, 얘네 건축을 되게 잘하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좋은 점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 수업할 때도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거의 다 영어 수업인 걸로 알거든요. 대학교에서 특히. 그래서 그거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굳이 네덜란드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스태프 이런 사람들은 네덜란드어를 많이 쓸 수가 있다. 그래도 그 네덜란드어를 쓰는 뭐라 해야 되지? privilege, 특권은 있다.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못 알아듣게 일부러 네덜란드어로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좀 제가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네덜란드도 공학이 엔지니어링이 좀 많이 유명한 걸로 알아요. TU 아인트호벤? 거기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UVA 암스테르담 대학교 거기도 많이 유명한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대학교의 단점은 조금 차별성이 없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만큼 별로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좀 국제 기고 나가고 싶은 애들이 많이 가긴 하는데 네덜란드 대학교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취직하기도 어렵고 요즘에 그렇다고 다른 나라 돌아가면은 한국에 돌아오면은 그것도 어렵고 다른 나라 가면 또 네덜란드 대학교를 잘 모르니까 그것도 어렵고 조금 포지션이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착한 것 같아요. 좀 약간 되게 특이한 느낌은 있긴 한데 애들이 좀 또라이긴 해요. 근데 착한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독일인인데 약간 좀 햇살을 더 받은 독일인 느낌. 뭔 소린지 아시죠? 날씨가 독일보다 좋진 않은데 느낌이 약간 사람들이 좀 더 화사해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스페인. 스페인에 의외로 유학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스페인어가 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대학교는 영어를 거의 안 쓰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정말 큰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요. 스페인에 가서 다른 나라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스페인에 취업을 하기 쉬운 것도 아니에요. 스페인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을 굳이 뽑을 이유가 없어요. 걔네도 아랍 애들 많고 남미 애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많아야지 일단 할 수 있는 건데 어, 스페인도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근데 굳이 따지자면 거기도 유명한 국제관계학 뭐 이런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국제관계학을 할 거면은 스페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EU에서 스페인이 그렇게 존재감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포지션이 많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스칸디나비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칸디나비아가 뭐 어디든 될 수 있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근데 이런 데는 잘 안 가긴 하는데 뜬금없이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건축 뭐 이런 게 유명하긴 해요. 미술, 건축, 일러스트 이런 데는 솔직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북유럽은 일단 물가가 너무 비싸고 학비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거기까지. 그리고 대학교도 안 유명하잖아요. 막 수도 이런 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슬로 대학교 뭐 자기가 진짜로 북유럽 풍을 배우고 싶다. 북유럽식 건축, 디자인 뭐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면은 가볼 만하긴 한데 이게 나중에 진짜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마 대학교 수업들도 대부분 영어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유럽 얘기를 해볼 건데 동유럽은 막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런 데는 음악 유학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더라고요. 거기가 학비가 좀 싸고 그 오케스트라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가성비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 아니면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나. 예전에 좀 막 헝가리 의대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 오면 의사 개업할 수 있나? 제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좀 잘 찾아보고 가세요. 동유럽은 진짜 물가가 싸고 안전한 편이에요. 서유럽보다 오히려 안전하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한 점이 동양인이 거의 없어서 인종차별을 좀 겪을 수 있다. 근데 서유럽이라고 인종차별 안 겪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동유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양인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막 좀 더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끔. 아, 근데 수업할 때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탈리아 얘기를 까먹고 안 했네요. 이탈리아는 사실 유학을 간다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국제관계학,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유엔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탈리아를 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이탈리아가 그렇게 미술이 세진 않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미술이 되게 셌는데, 디자인, 미술, 뭐 건축. 사실 건축이나 좀 시각 디자인, 약간 좀 실용적인 측면은 이탈리아가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순수 미술 이런 거는 이탈리아가 요즘에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사실 나머지도 애매해요. 막 의대, 약대 이런 데 있긴 한데 굳이 이탈리아에 왜 가요? 독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별점이 별로 없어요, 이탈리아는 이제. 디자인 다시 얘기하지만 디자인, 건축 이 정도만 괜찮다. 아니면 진짜 자기가 요리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탈리아에 가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탈리아 음식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그것도 요리 공부하려면 그냥 거기 가면 되지. 프랑스 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유럽은 대략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미국을 얘기해 볼게요. 미국, 캐나다, 북미. 미국, 캐나다는 사실 유명한 데가 너무 많고 고를 수 있는 데도 너무 많잖아요. 대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특성화 막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는 법을 더 잘하고 어느 대학교는 뭐 뭘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법이 더 유명하지 컴퓨터 사이언스가 더 유명하겠어요? MIT가 더 유명하지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탠포드 법학과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찾아보고 그 과가 제일 강하다 이런 대학에 좀 가셔야지. 네임밸류 네임밸류도 중요하긴 한데 그 배우는 수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학이 좋다 하면은 막 하버드랑 조지아텍 붙었다 해봐요. 그러면 조지아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조지아텍이 공학은 더 잘하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도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디를 갈지 좀 생각을 해보고 가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유학 가기 전에 한번 놀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뉴욕이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 뉴욕 좋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뉴욕에 안 맞는 사람이 뉴욕을 가면 힘들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가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날씨가 생각보다 사람 기분에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추운 데를 좋아하는지 더운 데를 좋아하는지 비 오는 게 좋은지 건조한 게 좋은지 뭐 이거는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대학도 있는데 대학 말고도 나머지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미국 대학을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점은 뭐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SAT를 기본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SAT 점수가 안 나오면은 좀 좋은 데를 못 갈 수도 있다. 그리고 extra curricular 그 대외 활동을 엄청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자기가 평소에 해놓지 않았으면 미리 해놓지 않았으면 그게 또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비도 어마무시하게 든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할 말은 장학금을 많이 줘요, 미국은. 장학금을 거의 기본 막 25%, 50% 이렇게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장학금을 받으면 오히려 영국보다 싼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이 좀 된다. 그러면 그냥 미국 대학을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뭐 중위소득인데 중위소득이 기준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 이하면은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별로 안 되니까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호주가 있죠. 호주 가시는 분들은 사실 호주 취업을 많이 하려고 가시는 것 같아요. 호주가 다른 나라들보다 학비가 그나마 싼 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영국보다는 학비가 쌀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도 약간 활발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막 이런 분위기라서 호주 갔다 오신 분들은 얼굴이 펴더라고요, 오히려. 막 우울해서 가도 호주 갔다 오면은 사람이 되게 활발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좋을 수 있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적극적이었는데 영국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사람이 바뀌었어요. 소극적으로. 우울하게 소극적으로. 그래서 영국에 가지 말걸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호주 취업을 생각해봐도 호주 취업은 아직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거든요. 뭐 워홀로 가셔도 취직하시는 분들 많고 그냥 취직으로도 가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하고 뭐 자매 결연해가지고 복수학위 해주고 뭐 이런 대학교들도 좀 있거든요. 아무튼 잘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싱가포르 유학 가신 분은 제가 직접 만나보진 못했는데 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싱가포르에도 좋은 대학교 많아요. 이제 NTU 진짜 좋은 대학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실 거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금융 이런 게 유명한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싱가포르도 이제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 학위를 가지고 어디 가서 취업을 할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말고 사실 NTU를 아는 데가 별로 없을걸요? 근데 NTU는 난양 공대인데 제가 공학을 얘기를 안 했네요. 의외로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짜로. 그리고 싱가포르 좋은 거는 영어를 하면 돼서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되게 다문화예요, 싱가포르가. 외국인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문화인데 아시아권 다문화라서 기가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들 진짜 친절하거든요. 되게 활발하고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 잘 걸고 네트워킹이 그냥 기본으로 돼 있고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거기도. 그래서 싱가포르 갔다 오면은 좀 기가 살지 않을까, 오히려. 그 다음엔 일본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지금 일본 유학 중이라서 조금 아는데, 일본에도 대학교가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거기도 약간 대학교마다 뭐 특성화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과가 있고 못하는 과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찾아보고 가셔야 되고, 일본의 조금 큰 문제는 영어를 거의 못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본어로 해야 된다. 그리고 유학생들을 잘 못 대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유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른다. 무조건 자국민 중심이라서. 그리고 유학생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아가지고 요즘에 제 친구는 심지어 약간 국제학교 그런 느낌의 대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본 대학교인데 일부러 유학생들만 유치를 하려고 만든 그런 대학교예요. 근데도 교수님이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일본 분인데 막 일본 어휘양이 너무 심하대요.
근데 제 친구는 만족도가 높았던 게 오히려 그런 국제 학교 분위기라서 사람들도 다문화고 그래서 더 만족했던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건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의 진짜 장점은 학비가 엄청 싸다. 학비가 1년에 300 이 정도밖에 안 될걸요? 300, 500? 그리고 장학금도 엄청 많이 퍼줘요. 걔네는 중국 국가 장학금 이런 거를 외국인한테 오히려 많이 줘가지고 중국 현지인들이 싫어할 정도로 많이 퍼주거든요. 기숙사도 중국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데 쓰실 거고 학비도 덜 내고 아마 되게 편하실 것 같긴 해요. 중국에 유학을 가시면은 있을 거 다 있고 거기 뭐 배달 음식도 많고 타오바오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시킬 것도 많고 중국 애들 되게 인싸거든요. 그래서 막 같이 놀러 다니자 하는 애들도 많고 막 그냥 끼워주고 막 퍼주고 그런 애들 많아요. 진짜로 막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막 밥 해주고 그런 애들 많아요. 재밌거든요. 중국 애들이랑 놀면. 그래서 거기 갔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중국도 국제학교가 있기는 한데 좀 큰 대학교 아니면 국제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화, 베이징 뭐 이런 데 아니면은 국제학부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 코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어를 아마 되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국 애들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경쟁을 하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중국 탑급 대학,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칭화대학교, 베이징 대학교, 뭐 상해교통대학교 이런 데는 인정을 좀 받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오늘은 여러 나라 국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대학보다 그 도시나 그 사람들이 많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대학 졸업한다고 바로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 나와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왕 유학 가실 거면 큰돈 들여서 유학 가실 거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영국이랑 국가가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실수한 거는 제가 영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영국 대학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대학원 아니 대학원이란다 유학원에서 이거 좋은 대학교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좀 제대로 생각해보고 가세요. 제발 대학교 가기 전에 큰돈 들여서라도 한번 갔다 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 다닐만 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저 갔다 왔으면 진짜 영국 유학 안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너무 안 맞는 국가에 가가지고 고생을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격도 많이 중요하다. 저는 진짜 막 적극적이어가지고 E여가지고 영국 같은 조용한 사람들 말고 그냥 유럽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북미나 호주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니면 차라리 아시아를 갔을 것 같다. 중국 뭐 이런 데를. 싱가포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좀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대답해 드릴게요.